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치아 건강 지킴이 김동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임플란트예요. 그래서 네. 임플란트 시술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뭐 연세가 있는 분들도 많고 젊은 분들도 정말 많이 하던데 네. 이 통계가 좀 놀라워요. 시술자의 약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부작용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통계가 있네요. 이게 임플란트가 워낙에 대중화되다 보니까 정말 아주 난 케이스부터 네. 임플란트를 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심어놓고 나서 나머지 이들 치주가 망가지면은 옆에 있던 임플란트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같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사실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2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으니까 그쵸. 부작용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임플란트 재수술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심어져 있는 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흔들리는 그러니까 경우. 흔들리는 경우. 네. 흔들릴 때 이게 심어져 있는 매식체, 뼈 안에 있는 게 흔들려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심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머리 부분에 나사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나사가 부러졌을 때도 재식립을 하셔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임플란트 씹을 때 교합이 보통 보면은 약간의 싱킹 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임플란트 심어놨을 때 그게 임플란트가 점점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나요? 밑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은 사람 치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마이크로미터도 느끼는데 이 낮아지는 게 진짜 그 정도 낮아져요. 3마이크로미터 정도 이렇게 낮아지면은 안 씹히기 시작하니까 이 씹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다시 만들어야 될 경우가 생기고, 네. 감각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잘못 심었을 때예요. 보통 저희 치과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임플라 알베올라 너버려갖고 이 밑에 지나간 신경이 있거든요. 건드렸을 때. 건드렸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감각이 반이 없어집니다. 이쪽이 잘못 심으면 여기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쵸. 이게 그리고 돌아오나요?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통 1년 내에 돌아오는데 1년 넘어서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그냥 이제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 보거든요. 네. 거기 말고 설신경이라고 있어요. 혀 쪽의 절반 정도의 감각을 느끼는 신경인데 이게 가끔씩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혀의 절반의 맛을 못 느끼게 됩니다. 어머, 그래서 그것도 크네요. 네, 수술할 때 조금 더 조심해서 해야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식립된 임플란트가 좀 문제가 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까지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하신 분들 중에 또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약간 고민인 부분이 임플란트 했는데 이제 너무 그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낀다. 네. 그러니까 너무 좀 불편하다. 뭐 네. 냄새도 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좀 부작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일까요? 사실 구조적인 문제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를 뽑고 나면은 치아 사이에 치간 누드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좀 쭉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은 치아 사이에 볼록볼록 올라와 있던 잇몸이 없어지면서 일자로 변하거든요. 네. 그러면 보철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잇몸이 들어갈 공간은 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음식물이 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치아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으로 살짝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 씹는 힘이 약간 앞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가 약간 앞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뒤에 종이보다 그 앞에 종이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음식물이 조금 껴요. 근데 음식물이 끼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좀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항상 머리 부분만 빼서 사이를 저희가 덧댈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붙였을 때 접착제를 아주 영구적으로는 잘 안 붙이거든요. 왜냐면은 당연히 AS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쵸, 문제가 생길 음식물이 때. 끼면은 저희가 안 끼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임플란트 머리 부분을 뺄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제 일단 뭐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하면은 무조건 좀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고, 음식물이 이렇게 잘 끼다 보면 또 잇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치주염 같은 것도 좀 생기고. 네.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네. 게 자연시야에 생기는 치주염하고 좀 비슷한 견인지 아니면 좀 다른 결인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 생기는 거는 자기 치아에 생기는 염증하고 형태가 달라요. 다른 거죠? 네. 네, 어떻게 다르냐면은 치아에 있으면은 한쪽 부분만 뼈가 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녹았어도 뿌리 끝에 쪽만 잡아주고 있으면 염증이 더 안 파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표면이 엄청 거칠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잘 달라붙어야 되는 거. 네, 달라붙어야 되니까. 그쵸. 표면이 거치면 거칠수록 임플란트가 뼈랑 달라붙는 표면적이 늘어나요. 근데 매끈한 임플란트하고 거친 임플란트가 있으면은 표면적인 차이가 거의 10,000배까지도 납니다. 되게 미세하게 거칠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한쪽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거친 부분이 당연히 뼈하고도 잘 붙겠지만 염증 조직하고도 잘 붙어요. 미세한 홈들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염증이 내려갈 때 한쪽 부분만 이렇게 뼈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잡고 주변에 회전해서 같이. 빙빙빙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통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한쪽 부분에 뼈가 녹기보다는 임플란트 상부에 뭐 3분의 1 정도 한꺼번에 쑥 내려가요. 그래서 생기는 양태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뼈를 녹일 때 한쪽 부분만 살짝 녹이는 게 아니고 그게 광범위하게 퍼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는 있고 잇몸이 있으면은 염증이 생기면은 잇몸이 같이 내려가진 않고 염증 잇몸이 그 안에 쌓여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좀 깊게 그 포켓 뎁스라고 생기거든요. 안에 구덩이가 파지니까 음식물이 되게 잘 들어가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염증이 좀 더 빨리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은 이제 일반 우리 잇몸에 생기는 치주염하고는 또 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동영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임플란트. 자, 어떻게 심고 관리해야지 오래오래 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 음식을 먹을 때 2년 전에 심은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통증도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직 치과는 가지 않으신 것 같고 진통제 드시면서 지금 버티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흔들리고 통증도 있다. 일단 좀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이거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 보통 거죠?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는 크게 한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임플란트 안에 심어져 있는 게 통으로 흔들리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플란트 크라운이라고 하고 임플란트 안에 심어져 있는 매식체 중간에 보면 어버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 안에 나사가 풀렸을 때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임플란트랑 어버트먼트를 접착했을 때 이 접착제가 녹아가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접착제만 녹아서 흔들리는 거면은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어버트가 풀려서 흔들리는 거면은 어버트를 나사를 조여주면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 통으로 다 흔들리는 거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임플란트 통으로 흔들렸을 때 하고 어버트 풀렸을 때하고 느낌이 좀 다른 게 임플란트가 통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씹었을 때 시큰거린다고 그러세요. 왜냐면은 임플란트가 통으로 흔들린다는 얘기는 뼈랑 임플란트랑 붙어 있는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이 깨진 거예요. 결합이 깨지면은 이 안에 있는 임플란트 심어진 매식체 자체가 이제 외부 물질이 돼버려요. 움직여 버리니까. 네. 그럼 몸에서 그거를 외부에 들어와 있는 이물질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이. 네,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주변으로 뼈가 싹 녹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씹을 때 시큰거릴 때는 이제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이 깨지고 있을 때, 그리고 도저히 아파서 못 씹겠다 할 때는 임플란트가 뼈에서 완전 떨어졌을 때예요. 이미. 네, 이미.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심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재식립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를 점검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진통제 드시면서 버티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치실을 사용하면 임플란트란 잇몸에서 피가 자꾸 묻어나온다고 하셨어요. 6개월 전에 위에 어금니 1개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피가 조금씩 묻어나오는 거는 일반 그 치간 칫솔이나 이런 치실 썼을 때도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있잖아요. 네네. 예. 이게 사실 염증이 생기는 가장 초기, 생기랑 말랑하고 있다? 이럴 때 피나요. 아. 그래서 보통 멀쩡한 저도 뭐 이 닦을 때 치간 칫솔 이용하면 그쵸. 피 나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죠. 네. 이게 피가 나는 게 안에 치태가 껴 있으면은 일단 확실히 잇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쯤 피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피가 많이 난다 싶으면은 병원에 가셔서 안쪽에 청소만 받고 소독만 받으셔도 훨씬 좋아지시고 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임플란트만 뼈랑 붙는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위에 어버트먼트, 네. 임플란트 크라운이랑 임플란트랑 중간에 기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기둥도 잇몸하고 붙어요. 오. 이 기둥이 잇몸하고 붙어야지 에피델리엄 정션이라고 그래서 잇몸하고 기둥하고 딱 붙어요. 세포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안으로 음식물이 찌꺼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은 이 안에 구덩이가 생기니까 네. 음식물이 그 어버트먼트 안쪽으로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 버려요. 끼는 거죠. 껴버려요. 그 안에 그럼 치태가 생기고 아. 이러면은 또 염증이 조금 더 크게 생겨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를 위해서는 이제 치과에 가셔서 네. 점검 받으셔야 되고 청소, 스케일링 같은 걸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도 하고 나서 끝이 아니고요. 그거 이제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이게 내 치아처럼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한 궁금증, 고민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제 재수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뭐 10명 중에 2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수술 후에 또 다시 수술하는 것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네, 있어요. 일단 재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뼈가 다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임플란트 심을 때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원래 심을 때 보통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4.5mm 정도 정말 얇잖아요. 이렇게 얇은 걸로 심어서 뼈 안에 임플란트를 다 묻어주게 되는데 네. 재수술할 때는 뼈가 이미 4.5mm보다 더 많이 녹았으니까 임플란트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더 두꺼운 게 들어가야 돼요. 아. 근데 보통 사람들이 뼈의 두께가 저기 1cm 넘어가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 뼈가 별로 없어졌으니까 심었을 때 당연히 임플란트 더 두꺼운 거 심어야 되고 그쵸. 더 깊게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는 속도도 조금 아무래도 느리고 그리고 임플란트가 떨어질 때 완전히 통으로 다 빠질 때는 정말 그 안에가 완전히 뼈가 구덩이가 파져서 빠지는 거고 임플란트에 뼈가 계속 녹고 있는 상태여서 피가 많이 나고 아프다, 잇몸이 너무 아프다 이럴 때 보면은 다 녹은 게 아니라 절반만 녹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뼈가. 그러면은 절반은 뼈랑 붙어 있잖아요. 이 뼈랑 붙어 있는 절반이 정말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에 뼈를 조금 갈아주고 빼야 돼요. 그래야지 임플란트가 나옵니다. 자기 차 빼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빼요. 그렇겠네요. 아파요. 그래서 당연히 뽑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태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식립할 때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식립이 아무래도 이제 처음보다 좀 어렵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제대로 잘 튼튼하게 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심은 이후에는 이제 관리도 좀 꼼꼼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조금 이제 요즘에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해서 더 나아진 방법들이 있다고 하던데 네. 플라즈마 활성화 임플란트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이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이 컨셉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플라즈마 처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임플란트도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심을 때까지 당연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만들자마자 바로 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편의점도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를 오래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약간 슬러지가 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카본 찌꺼기가 깁니다. 보통 임플란트 케이스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이고 플라스틱에서도 당연히 카본이 나와요. 탄소 플라스틱도 석유로 만들어진 그쵸, 거니까. 네. 그리고 공기 중에 노출돼 있으면은 임플란트 주변으로 카본 슬러지가 다 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미세하게 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에 기포가 뽕뽕뽕뽕 뚫려서 엄청 거칠어요. 거친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중간에 까만 게 보이잖아요. 네. 까만 거 보이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카본 찌꺼기예요. 이미 낀 이미 상태예요. 슬러지가 낀 거죠. 생긴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백혈을 거와서 일단 저걸 다 잡아먹어야 돼요. 저걸 싹 다 날려주고 깨끗하게 만든 상태에서 세포가 와서 달라붙는데 플라즈마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저거를 인위적으로 다 날려줘요. 다 날려주니까 훨씬 더 임플란트가 깨끗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친수성이 확 올라갑니다. 보통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이거든요. 네. 티타늄은 시간이 지나면 소수성으로 변해요. 소수성으로 변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물을 갖다 댔을 때 물이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흡수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피를 갖다 대도 피가 동그랗게 맺혀 있습니다. 겉도는 거죠. 겉돌아요. 예. 근데 만약에 플라즈마 처리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피가 픽스처에 딱 닿으면은 쫙 퍼져요. 그래서 한꺼번에 싹 감싸 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세포 적합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붙습니다. 사실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정말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부작용 날 확률이 훨씬 더 떨어져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진짜 우리 그 치아의 뿌리처럼 좀 단단하게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골 유착이 그런 경우와 이 플라즈마 활성화 임플란트가 된 경우, 처리가 된 경우 아닌 경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보시면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수치를 보고 이제 로딩이 들어가요. 로딩 들어가는 게 머리가 들어간다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그 ISQ 밸류라고 해서 이 동요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이걸 안 보고 그냥 의사들이 손으로 두들겨 갖고 소리를 들었어요. 메탈릭 사운드라고 해서 금속하고 금속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은 임플란트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로딩 그러니까 이를 올리는 데까지 기간을 되게 오래 뒀어요. 왜냐면 의사들도 되게 불확실하니까 이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그 수치를 이게 객관적으로 재는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임플란트가 얼마나 잘 붙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네. 근데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보면은 임플란트 바디하고 뼈하고 다이렉트로 딱 두 개가 그냥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러면은 스테빌리티 딥이라고 그래서 임플란트가 붙어 있는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가 얘가 뼈가 이제 임플란트랑 달라붙으면서 이 수치가 올라가게 돼요.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달 정도는 절대 임플란트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게 보통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게 논문상을 한 달 정도로 봐요. 근데 플라즈마 처리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서 뭐 세포들이 와갖고 슬러지를 갈 필요도 없고 넣자마자 일단 세포들이 빨리 와서 달라붙기 때문에 수치가 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 심은 거부터 그대로 바로 이제 임플란트가 뼈랑 달라붙는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ISQ 밸류가 보통 딥이 없고 그냥 바로 그대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었을 때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박혔으면은 보통 이건 붙는다라고 봐요. 떨어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만큼 유착이 잘 된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게 나이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나이대별로? 나이대별로도 차이가 있는 게 사실 젊은 분들이 뼈가 좀 더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좀 더 단단하니까 단단한 뼈에는 당연히 밸류가 올라가는 게 속도가 훨씬 빠른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좀 무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안에가 좀 비어 있거나 이러면은 이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느리면은 진짜 오랫동안 둬요. 더디죠. 네, 한 8개월도 봤었는데 이게 이 플라즈마 처리하고 봤을 때는 한 2달이면 어느 정도 로딩할 수 있는 정도가 수치가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연세 드신 분이나 전신질환 있으신 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임플란트와 이 플라즈마 처리한 임플란트 친수성 아까 말씀하셨어요. 물하고 얼만큼 좀 가깝게 보이는지, 물이 얼마나 잘 스며드는지 그걸 친수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사진 준비해 오셨거든요. 그거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보시면은 일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빨갛게 되면 가짜 피거든요. 가짜 피에 갖다 댔을 때 타고 올라가지 않고 멈춰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또 건드린 부분만 약간 빨갛게 되는데 플라즈마 처리한 경우는 빨간 거를 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픽스처를 감싸서 올라갑니다. 눈으로 이게 피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뭔가 빨아들이고 흡수가 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정말 갖다 대기만 해도 쭉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잇몸 안에 이제 뼈 안에 들어갔을 때는 네. 그만큼 이제 빨리 좀 단단하게 결합한다라고 볼 수가 네네네.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수성이 또 임플란트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수성이 좋다는 얘기는 세포 적합성이 조금 더 좋다는 얘기니까 물론 어떤 임플란트를 심어도 요새는 실패하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5년 안에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어떤 임플란트 다 98% 정도 되니까. 네. 근데 5년 넘게 조금 더 세게 붙어 있으면 당연히 더 결과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롱텀한 우리한테 이득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플라즈마 처리한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잇몸 뼈랑 융합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되게 빨리 끝나요. 옛날에는 짧아진다.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뭐 3달, 뭐 위에 거는 6개월 이렇게 봤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4주 정도 되면은 이제 일을 들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또 빨리 붙어요, 되게. 그리고 당연히 단단하게 붙기 때문에 안으로 연조직이 들어가는 확률이 좀 훨씬 떨어지고 네. 그리고 뼈가 조금 더 빨리 만들어져요. 그래서 훨씬 더 나중에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이게 완성이 되기까지 너무 좀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잘 또 드시지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지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한 번쯤 고려해 보아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방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전신질환 있으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틀니 쓰면은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틀니를 거기서 병원에서 내버려 버려요. 빨리 일을 넣고 가시라고. 그래서 훨씬 더 초기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 결과가 조금 더 빨리 나와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불편함이 줄어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플라즈마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조금 더 나은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려 대상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임플란트 치료는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저희 유튜브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플라즈마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좀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에서 오셨어요. 한국분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호주에서 오셔서 한국에서 임플란트 심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치료 기간이 길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아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보시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뼈가 여기까지 다 녹아 있었어요. 완전히 다 뼈가 녹아 있고 이쪽도 여기까지 치조골이 다 녹아 있고 이것도 다 녹아서 거의 뭐 제 기능 하나도 못 하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뼈가 가운데 좀 있어서 이건 좀 살릴만하다 싶었고 아래쪽 같은 경우도 여기는 어쨌든 뼈가 좀 있으니까 잇몸 치료 최대한 쓰십시다라고 네.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손가락으로 잡아 뺄 정도가 됐거든요. 나이가 좀 젊으시니까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심미적으로 너무 안 이뻐요. 이게 보통 이가 위에 니가 망가지게 되면은 아래 니가 다 위로 솟구치게 돼요. 그러면서 어금니도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합이 점점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문제가 되냐면은 얼굴 형태가 보시면은 여기가 다 내려가 버려요. 코 밑에가 네. 싹 다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주름 생기면서 연세가 좀 많아 보이는 얼굴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보면은 고려해야 될 게 이때는 아래쪽에 있는 뼈는 다 형태를 다 잡아서 뼈 이식을 해야 되고 위에 쪽도 보면은 삼각동이 밑에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삼각동 이식술이라고 그래서 이 공기주머니 위에다 뼈를 저희가 이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고 그다음에 보통 뽑고 나서 그쵸. 임플란트를 심을 때까지 6개월 보고 네. 임플란트 심고 6개월 보고 보철면 올라오는 것까지 하면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당연히 외국에서 오시기도 그쵸. 하고 우리나라 원장님들 임플란트 정말 잘 심어요. 많이 심어보셨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뽑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 전체를 다 심고 네. 임시치아까지 그날 바로 다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가 없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식사하는 것도 훨씬 더 원활하게 되고 임플란트가 붙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즈마 처리를 하게 되면은 네. 조금 더 빨리 흔들림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움직이지 않으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그쵸. 다행히 잘 붙어서 네.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심을 때 보통은 뼈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녹아 있으면은 요새는 임플란트를 조금 더 깊게 심어요. 왜냐면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마지날 본로스라고 그래서 임플란트 그 표면의 픽스처 위쪽에 뼈가 녹기 시작하면은 뼈가 녹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금방 망가져요. 그리고 조금 더 붙는 것도 속도가 좀 느리고. 네. 그래서 지금은 워낙에 원장님들이 임플란트를 어떻게 해야지 오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깊게 심는 걸 더 선호를 해요. 조금 더 그래야지 단단하게. 잇몸이 좀 더 잘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된 사진이고 얼굴 형태가 확실히 변해요. 확실히 그 치아가 있고 없고가 네. 그 연령대도 훨씬 다르게 보이게 그렇죠. 하네요. 네. 일단 이렇게 일을 해드리면 살이 쪄서 오시니까 저희들은 살 쪄서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잘 드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잘 드셔야지 또 여러 가지 건강도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아주 플라즈마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세 남성분인데 치아 상태 굉장히 안 좋으시네요. 네. 보통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항상 예전에는 이렇게 뼈가 다 치조골 근처까지 녹았을 경우에는 뽑아놓고 뼈가 어느 정도 살 때까지 보통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게 되면 이 차는 기간이 사실상 자기 뼈를 바뀌려면 최소 8개월 봅니다. 아무리 뼈 이식을 했었어도 네. 이식한 뼈가 자기 뼈랑 같아져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요즘은 뽑고 심으면서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해서 같이 뼈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임플란트는 이미 뼈에 치조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식해놨던 뼈를 또 보호를 해줘요. 왜냐면은 이식한 뼈 위에 만약에 임시치아가 올라갔는데 틀니가 들어가면은 이거 이식한 뼈를 누르거든요. 그럼 뼈 해놓은 거는 눌려서 만약에
거기가 자극을 가게 되면은 오히려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네. 이식해놓은 뼈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로딩을 시켰을 경우에는 당연히 볼천물을 위해서 이식해놓은 뼈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뼈가 조금 더 잘 만들어져요. 네. 그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상악동 쪽으로 이제 뼈가 별로 없어서 보통 이쪽에 뼈를 임플란트 심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최소 기준을 8mm로 잡아요. 삼각 같은 경우에는 8mm가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공기주머니 위로 뼈 이식을 위해서 이렇게 뼈를 올려줍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옆을 뚫어서 뼈를 이렇게 많이 이식했어요. 많이 이식을 해서 아래쪽부터 뼈가 천천히 되어 올라가고 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상처가 되게 많아요. 잇몸을 많이 찌고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은 바닥에서부터 뼈를 쳐 올리는 방식을 조금 더 선호를 해요.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의 그 강도는 훨씬 더 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이를 완성이 됐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아치 하방이 더 크고 위에 거는 뽑은 지 오래되셨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 쪽 뼈가 볼 쪽에서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네, 않으니까 거죠? 뼈가 쭈그러들게 되면은 원래 상악과 하악이 있으면은 위에 니가 아래 니의 절반을 덮어 바깥으로 더 내려가 그쵸.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틀니를 오래 쓰셔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치조골이 높게 되면은 아치가 상악의 아치 이 형태 있잖아요. 이게 좀 좁아져요. 그렇죠. 그 보철물을 만들려면은 저희는 이거를 바깥쪽에 살짝 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으로 약간 보면은 깊어요. 그래서 음식물이 조금 고이는 경향이 있어요. 끼질 않고 고입니다. 근데 이거를 피하려고 여기를 잇몸을 너무 두껍게 만들면은 이 상부에서 음식물이 고이게 되면은 닦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고이는 걸 감수하고 여기를 조금 더 약간 원형으로 만들어줘요. 네. 이렇게 되면 음식물 씹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그리고 그렇군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뼈가 녹아 있는데 이를 너무 길게 만들면 보기 싫으니까 요새는 보철물을 이용해서 잇몸 색을 다 입힙니다. 그러면은 웃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본인의 잇몸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 잇몸처럼. 그래서 이 턱 마찬가지로 막 바깥으로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바깥으로 빼주니까 코 밑에 꺼져 있는 입의 형태가 당연히 바깥으로 나와서 차올랐어요.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좀 젊어 보이세요. 약간 젊었을 때 얼굴 형태가 돌아오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총 3개월의 치료 기간이 걸렸고요. 6번 내원하고 이제 이렇게 좀 완성이 된 임플란트 치료사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데도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틀니나 또 이렇게 아예 이가 없는 분들이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사례 있으시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실까요? 보통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심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심을 때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수술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마무리하는 데까지.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다 심어도 돼요? 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위아래 다. 위아래 다. 네. 근데 이를 또 보통 보면은 저희는 요새는 뽑으면서 같이 심어주기 때문에 발치하고 임플란트 심고 이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하루에 진짜 돼요라고 여쭤보시는데 하루에 돼요. 그러게요. 이게 다 되나요? 사실 임플란트를 심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잇몸을 크게 째고 많이 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당연히 어떤 수술인지 간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더 아프고 더 많이 부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거를 다 CT하고 그다음에 디지털로 다 계측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심을 때 이거 다 심는데 뭐 6시간씩, 7시간씩 걸리면은 당연히 안 심죠, 저희도. 응?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 수술 시간은 위아래 다 심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내에 보통 대부분이 끝나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지가 않아서 네. 한꺼번에 다 심으실 수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심었을 때 임시차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보면은 제 기억에 일본에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렇게 임플란트 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임플란트 뭐 수값 자체도 당연히 비싸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씩? 한 달씩 그리고 하나 심는데 한 번에 한 개씩 또 20개 심으려면 전체 20개월. 어떻게... 와, 그러니까요. 예. 네, 보통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발치하면서 임플란트 동시에 식립해 준 케이스인데 이렇게 이가 그대로 나오는데 기간이 4개월 걸렸어요. 네. 4개월 걸린 게 사실상 더 일찍 끝낼 수 있었는데 나갔다 들어오셔야 돼서 4개월 걸렸습니다. 다녀오셨군요. 네, 다녀오셔서. 네. 그래서 4번 내원하셨던 게 수술하고 임시차 넣었을 때
그다음에 임플란트 잘 붙었는지 수치 확인하고 본 뜨고 붙이고 딱 이 정도 하면 되게 이상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임플란트 어떻게 하면 잘 식립하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자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전화 주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문자로 사연 접수해 주신 분 계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머님 전화를 주셨고요.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신데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정도 연세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 약 드신 분들 여성분들 굉장히 많지 않으실까요? 네네. 예. 골다공증 약을 드실 때 보통 약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약을 드시는지가 중요한데 보통 호르몬제라든가 아니면 그냥 칼슘 보조제 이런 거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네. 골다공증 약 중에 저기 브론제이라는 거를 일으키는 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심어준 임플란트가 뼈랑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뼈랑 붙을 때 이 뼈랑 붙지 않고 주변으로 뼈가 더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골다공증 약 드셨을 경우에는 보통 약은 2달 이상, 그 주사는 6개월 이상은 휴지기를 두고 임플란트 심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끊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끊으셔야 기간 돼요. 동안에. 그렇군요. 근데 뭐 한두 달 정도 이제 그 기간을 좀 조정해서 약을 잠시 쉬시고 임플란트 치료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임플란트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 지난주에 임플란트 치료를 했는데 아직도 볼에 감각이 없습니다 하셨어요. 지난주 일주일 정도 이제 되셨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이거 돌아와야 되는데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왜 그런 걸까요? 보통 볼에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 아래 턱을 했으면 이쪽 부분에 감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턱 끝,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쪽보다는 여기 턱 끝 이 부분에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인프라 알베올라 너브를 상처를 줬을 때 그런데 상처를 주던가 아니면은 위 임플란트가 심어질 때 거기를 살짝 압박하고 나와도 신경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각이 조금 없어졌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올 거예요. 그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은 아니고요.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데 그렇군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인프라 알베올라를 임플란트로 뚫어버렸으면은 그거는 영구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뚫은 거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눈으로 보고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아마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조금 더 이제 신경이 돌아오는데 감각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이제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임플란트가 이제 예전에 어디선가 임플란트를 심으셨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환자분은 아니었어요. 외국분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네, 외국분들이 한꺼번에 다 심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보통 보면 이게 임플란트를 예전에 심어놨던 임플란트에다가 이렇게 자기 치아랑 엮어서 이렇게 이를 만들어 놨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심었던 게 페일이 난 것 같아요. 빠졌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있으셨고 이가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임플란트들을 빼기는 조금 아까워서 이거는 재사용을 하고 이 치아는 이미 손으로 건드려도 흔들흔들한 상태였기 때문에 발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를 빼고 살려놓고 나머지 부분 임플란트 전체적으로 심어서 이가 완성되는 상태입니다. 보면은 틀니를 오래 쓰셨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형태보다는 원래 잇몸 여기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잇몸 보상을 해준 거고 이렇게 해줘야지만 얼굴 형태가 원래 형태로 돌아가요. 그렇죠. 원래 틀니 오래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아래턱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은 씹을 때 턱이 회전돼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코랑 턱을 댔을 때 이렇게 턱이 더 길게 예, 많이 더 길게 나오죠, 나와요. 앞으로. 근데 보통 젊었을 때는 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워낙에 틀니에 오래 쓰시고 뼈가 없기 때문에 턱이 돌아가서 그런 건데 네. 이걸 원래대로 약간 높여주게 되면은 얼굴 형태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얼굴 형태가 달라지셨네요. 보면, 네, 웃을 때 보면 잇몸 라인도 보면은 확실히 이가 저희가 끝과 끝을 잡았을 때 이 스마일 라인을 잘 봐요. 이 스마일 라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웃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웃으실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케이스입니다. 좋습니다. 64세 남성분의 임플란트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 사례는 앞니 임플란트 치료 사례예요. 이것도 좀 볼게요. 네. 근데 이게 어금니 보시면은 쪽도 안 좋아 보이시긴 네, 하네요. 네. 이게 아래 거는 임플란트 상태였었기 때문에 아랫니를 일단 안 건드리기로 하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망가져 있는 거를 바쁘시니까 사실 삶에 치이시면은 치과에 오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시간을 내서 오기도 어렵고 어떻게든 버티다 오시니까 치아가 지금 이미 다 빠져서 망가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틀니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렇게 퇴해도 이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되게 오래 계셨어서 요거를 이제 임플란트를 다 심어서 이제 마무리하기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네. 보면은 여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거 여기는 지금 뼈가 이미 다 녹아 있어서 여기까지 다 녹아 있어갖고 절반 정도 뼈가 녹아 있는 거 아예 높이를 맞춰서 임플란트 심게 되면은 문제는 같이 녹아요. 제가 심어둔 임플란트도 같이 녹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여기까지 녹아 있으면 이 표면은 다 감염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임플란트에는 절대 뼈가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뽑고 다시 심고 위에 것도 전체적으로 다 임플란트 심기로 계획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다 심어서 마무리한 사진인데 보면은 확실히 다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쪽 위에 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게 다 녹아 있는 거는 잇몸을 재생하고 싶어도 잇몸이 더 따라 내려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철물을 이용해서 색깔을 잡아가지고 잇몸의 형태를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 건데 이분도 보통 심을 때 뽑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다 심어버리고 임시차가까지 바로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총 치료 기간 3개월이 소요가 됐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앞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서 좀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57세 다음 환자분의 사례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이분도 보면은 예전에 심었던 임플란트가 뼈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완전히 다 망가지고 여기도 뼈가 다 망가지고 도저히 임플란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사실 앞니도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걸 가지고 버티고 있다 보니까 임플란트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사실 어금니가 튼튼해야 돼요. 어금니가 그렇죠. 튼튼하지 않으면은 앞니는 앞으로 무조건 뻗어져요. 그렇게 앞니가 뻗어지면은 점점점 씹는 높이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교합을 재형성할 때 되게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있는 것도 일단 다 뽑아버리고 이제 앞니도 뽑아버리고 이거 두 개는 조금 살릴만 해서 이 치아 두 개는 살리기로 계획을 잡았어요. 보면은 얘는 바깥으로 다 뻗어져 나가 있지만 여기는 잇몸만 이렇게 된 상태지 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하나라도 좀 살려보고 싶어서 이게 두 개는 살려놓고 네. 임플란트 이렇게 되는 거는 원래 잇몸이 여기까지 있었을 거예요. 잇몸 여기까지 있었는데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염증이 생기니까 바깥쪽으로 픽스처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수술이 필요해요. 저건 뭐 단단히 있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면은 이거를 자기가 이를 열심히 닦아서 관리를 하고 싶어도 관리가 안 돼요. 거칠게 있고 안에 워낙에 위에 높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은 저 뼈는 점점 더 녹아 내려갑니다. 그래서 노출되어 있는 임플란트는 다 제거를 하고 자기 치아도 제거를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공기주변 안쪽으로 뼈 이식을 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픽스처 임플란트 원래 있던 주변을 뼈가 다 녹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종이장 같았거든요. 이 종이장 같았던 이 뼈에다가 저희가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어줘서 임플란트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주변으로 뼈가 좀 튼튼하게 남아있어 살려놨어요. 네. 살려서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보면 이게 마무리한 후입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래 거는 특별히 크게 불편하다고 안 하셔갖고 일단 아래 걸 안 건드렸어요. 네, 조만간 오실 것 같아요. 또 위에가 달라져서 네. 아무래도 본인이 느끼시면 그 다음에는 치과
또 빨리 가시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플라즈마 임플란트 치료는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좀 선택이 돼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지금 플라즈마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세 남성분이신데 네. 위에 이가 이제 하나도 없으시네요, 치아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쪽에 앞니에는 조금 있는 상태에서 부분 틀니를 쓰셨어요. 네. 부분 틀니를 쓴 상태에서 이게 앞니가 이제 틀니가 못 버티다 보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뼈가 거의 코 끝까지 내려갔었어요. 이 안쪽이 위쪽은 콧구멍이에요. 여기는 콧구멍. 그리고 원래 이 정도면은 뼈는 여기까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주저앉은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고 네. 아래 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랫니에도 이렇게까지 뼈가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니도 손가락으로 잡아 빼면은 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버티셨더라고요. 앞니가 이제 빠져 있는 상태로 위에 그냥 부분 틀니 주변만 써서 근데 버티고 계셨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잇몸이 다 과증식이 일어나요. 안 맞는 틀니를 오래 쓰면은 이게 암이 걸릴 확률도 생겨요. 그래서 안 맞는 틀니는 절대 오래 쓰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잇몸이 이렇게 다 과증식 되면서 잇몸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 부분으로 다 과증식 된 잇몸은 다 염증 조직이에요, 사실. 그럼 섬유 잘라내야 조직이고 되나요?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 잘라내고 잇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려요. 다 네. 잘라냈습니다. 이 다 잘라내서 다 꼬매서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뼈가 종이장 같았기 때문에 뼈 이식을 다 해서 뼈를 다 만든 상태로 인공뼈를 넣고 이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두 개 비교하시면은 이게 아까 제 뼈가 엄청 많이 녹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딱 봐도 잇몸 가짜 잇몸 만든 형태가 되게 깊죠. 보여요. 네. 네. 당연히 이게 지금 여기가 된 거니까 이가 그쵸?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철물 조금 무거워갖고 잘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안 놓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일단 병 정말 키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문제가 그래서 있으면. 보면은 예. 이게 치료를 다 마무리하고 난 사진인데 마무리하기 전에 보면 이가 있고 여기 완전 꺼졌잖아요. 이 콧구멍 바로 밑에니까 여기까지밖에 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술이 당연히 밑으로 꺼져요. 그래서 얼굴 형태가 완전히 한쪽이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마무리하고 난 사진입니다. 이게 남들이 보면 가짜 뭐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형태 그러네요. 잘 잡고 벌써 이게 하고서 좀 몇 달 쓰다가 오신 거라서 벌써 살찌셨어요. 잘 드셔가지고. 잘 드시죠.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이런 치료를 고민 중인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주의사항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임플란트에 대한 접근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심어요. 정말 많이 심다 보니까 부작용도 당연히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작용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의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선택하실 때 임플란트를 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심고 자기 거를 꾸준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네, 병원 선택에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